안녕하세요. IC뱅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윈드리버 코리아의 김상무 차장님하고 인베디드 리눅스 부팅 시간 줄이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무 차장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윈드리버 코리아 김상모입니다. 네, 오늘은 인베디드 리눅스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 부팅 시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리눅스는 일반 PC 환경에서 이제 주로 이제 초반에 개발이 많이 됐었던 OS인데요. 워낙 또 이제 많은 해커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제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유행이 되고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소위 뭐 핸드폰, 내비게이션, 뭐 DTV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에도 리눅스가 채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워낙 많은 그 해커들이라든지 엔지니어, 그다음에 많은 IT 쪽 회사들이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도 리눅스가 이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리눅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PC 기반에서 오랜 동안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인베디드 시스템에 적용되면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부팅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무래도 PC에서 개발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량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휴대용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전원 관리 이게 큰 이슈가 되고, 또 특정한 어떤 그 시스템에서는 얼마나 이제 리얼타임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봉착하게 됐고요. 근데 뭐 사실 뭐 워낙 많은 이제 해커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그 애정을 쏟으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에 있어서 이제 많은 솔루션이라든지 많은 어떤 그 대안들이 많이 제시됐고 또 많이 해결했고 해결해 나가고 있고 뭐 금방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팅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들어보신 기술을 한번 정리하는 관점에서 한번 싹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윈드리버 리눅스 패키지에서 한번 구현한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림으로써 오늘은 그냥 작은 화두를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특별히 지금 그 사진에 보니까 핸드폰, 뭐 TV, 뭐 컴퓨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분야들이 대표적인 분야들인가 봐요. 네, 뭐 인베디드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화면에 이제 핸드폰하고 디지털 TV를 넣어놓은 거는 우리나라가 인베디드 시스템 다양한 인베디드 시스템 분야 중에서도 가장 강한 부분이 이제 컨슈머 쪽이래 가지고 여기를 이런 화면을 넣어놓은 거고요. 뭐 인베디드 뭐 말이 나온 김에 간단히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인베디드 시스템이 적용된 건 이제 군사 쪽이죠. 모든 뭐 과학기술이 그렇지만 군사, 우주선, 로켓, 뭐 비행기 이런 거에서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산업화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결국 가장 크게 비즈니스가 되는 쪽은 이제 그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컨슈머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굉장히 그 PC 기반에서 이게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쪽 컨슈머 디바이스 쪽에서도 특히 유독 이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선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눅스라는 게 데스크탑을 위해서 태어난 OS다 보니까 컨슈머 디바이스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느리면서도 그 다음에 굉장히 큰 O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오늘 우리의 이제 관심사가 부팅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 부팅 시간을 줄이는 각각의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부팅이 어떻게 되냐 리눅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인베디드 리눅스를 떠나가지고 모든 소프트웨어 OS라는 거는 이제 우선 하드웨어가 초기화가 돼야겠죠. 그래서 하드웨어의 전원을 이제 이렇게 인가시켜 주면은 하드웨어 초기화가 이제 하드웨어 레벨에서 자동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제 리눅스 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부트로더가 이제 첫 번째 소프트웨어가 되겠는데 그런 부트로더를 포함한 이제 펌웨어가 이제 초기화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리눅스 커널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커널 쪽으로 이제 그 하드웨어의 제어권을 넘겨주면은 필요에 따라서 이건 옵션인데 커널 이미지가 압축을 풀어가지고 램 쪽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 압축을 풀면서 램으로 카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널이 이제 램 쪽에 이제 다 이게 쓰여진 다음에는
초기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초기화 과정에서는 하드웨어를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유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 이제 루트 파일 시스템을 압축을 풉니다. 이것도 이제 선택적인 건데 압축을 풀어가지고 또 이제 적당한 위치에 이제 적재를 시켜 놓으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유저 어플리케이션들의 초기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화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초기화가 쭉 진행된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인베디드 시스템에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겠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되겠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를 걸 수 있는 GUI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베디드 시스템이 필요한 그 최종의 목적에 맞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부팅 시간 관점에서 이제 각각의 단계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부팅 시간과 연관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초기화 단계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전원이 이렇게 인가가 되면은 이제 전원이 이제 안정화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클락이 이제 안정화되고 나서 이제 CPU가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하드웨어에 굉장히 이제 의존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손볼 때 부분이 없는 거고, 이건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건데, 이 부분이 뭐 짧게는 뭐 수십 미리 세컨드에서 뭐 대용량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초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인베디드 시스템이 아니라 뭐 이렇게 서버급이라는 이런 거에서는 뭐 수분 뭐 이렇게 이런 걸리는 것도 있지만서도 우리가 지금 오늘 언급하는 이런 컨슈머 디바이스에서는 뭐 길어야 수초 안에 이제 작업이 완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드웨어가 안정화된다면은 이제 펌웨어가 이제 구동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제 이런 이 첫 번째 구동하는 펌웨어를 대표적으로 이제 부트로더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부트로더가 존재하는데 이제 유부트라는 게 이제 많이 쓰이고, 뭐 업체에 따라서 이제 칩 업체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부트로더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뭐 거의 뭐 기능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을 이제 초기화해주고, 각종 하드웨어 시스템이라든지 환경 변수들을 커널이 동작할 수 있게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커널 쪽으로 이제 시스템 제어권을 딱 넘겨줌으로써 이제 커널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구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커널 쪽으로 이제 제어권이 넘어와가지고 이제 커널하고 이제 리눅스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하고 이제 루트 파일 시스템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결국은 이제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바이너리 형태로 이제 어딘가에 저장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제 램으로 카피돼가지고 동작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압축된 형태로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팅할 때나 아니면 필요할 때 이것을 압축을 풀고 램에 카피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메모리 사용량 관점에서는 이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데, 부팅 시간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압축을 풀어야 되고 또 카피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팅 시간을 늘리는 요소로 이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뒷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널이 압축이 풀리고 램에 카피가 된 다음에 커널이 이제 초기화가 쭉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제 리눅스 커널이 컨트롤 해야 되다 보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초기화 과정을 거치고요. 버스 초기화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부팅 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프린트도 찍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보고미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간 개념에 의해서 이제 그런 계산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초기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S 입장에서 커널이 가게 이제 초기화가 끝난 다음에는 그 제어권을 어플리케이션 쪽에 넘겨줍니다. 이제 유저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저 스페이스 쪽으로 이제 초기화 제어권을 넘기는데, 전통적으로 뭐 이거는 뭐 변환 가능하지만 뭐 대부분의 뭐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변환을 하지 않고 그냥 이닛이라고 부르는 소위 말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커널이 제어권을 넘겨줍니다. 그럼 이닛이라는 최초에 실행된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 스크립트 파일을 참조를 해가지고 초기화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스크립트 파일이 실행이 되고 뭐 커널 모듈이 실행이 되기도 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기도 하면서 초기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뭐 각종 그 인베디드 시스템에 특화된 최종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함으로써 1년의 부팅 과정을 이제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쭉 간단하게 이제 그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부팅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 리눅스의 어떤 부팅하는 순서가 어느 정도 좀 개념에 좀 잡는데 도움이 되시나요? 예, 아주 뭐 그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혹시 그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바로 질문 올려주십시오.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질문 주시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부팅하는 순서를 설명드리면서 어느 정도 그 부팅 시간을 줄일 포인트들에 대해서 사실 언급이 다 된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커널과 루트 파일 시스템 쪽에서 소개시켜드릴 만한 그런 팁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관심을 주고 오늘 정리하는 이유는 어떤 인베디드 리눅스 시스템이라도 이 두 개는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가 하나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펌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쪽은 굉장히 그 각각의 인베디드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고 최종에 동작할 그 어플리케이션도 어떤 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일반적으로 이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커널하고 루트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팅하는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부팅 시간을 줄이는데 포인트는 초기화 과정을 가능하면 뒤로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부팅 시간에 필요하지 않은 어떤 초기화 과정들은 나중으로 미루고 부팅이 되고 나서 필요할 때 초기화해주면은 가장 이제 부팅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 커널에는 수십만 가지의 그 기능들이 있는데요. 뭐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는 게 부팅 시간을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소개시켜 드릴 기술이 이제 많이 이제 일반화된 기술인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커널 이미지와 루트 파일 시스템 이미지가 결국은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압축된 형태로 플래시, 예를 들면 플래시라는 이제 저장 장소에 이렇게 저장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압축이 풀려서 램으로 카피하게 됩니다. 근데 압축을 푸는 과정하고 램으로 카피되는데 분명히 시간이 이제 걸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 이제 XIP라는 기술인데 커널 쪽에서 사용되면은 이게 커널 XIP라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고 어플리케이션 쪽을 위해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XIP라는 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이냐면요. 우선적으로 이제 압축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압축을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이제 프로그램을 이쪽 램 쪽으로 카피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모든 프로그램을 램 쪽으로 카피를 하지 않고 변경이 필요한 내용들, 예를 들어 심볼 값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변수 값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램으로 카피를 하고 변경이 되지 않는 부분, 프로그램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이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래시 쪽에 그냥 남겨놓음으로써 그 복사하는데 이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린 그 압축 푸는 커널 쪽과 어플리케이션 쪽에 압축 푸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압축 풀고 그 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널의 초기화 과정에서 이제 이게 핵심 부분인데 커널이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사실은 뭐 코드로 봐도 굉장히 많은 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엔지니어들이 그것만을 위해서도 많이 이제 노력을 이제 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팅 시간을 줄이는 관점에서 간단하게 이제 보게 되면은 뭐 모든 리눅스 엔지니어들이 리눅스 커널을 만나면은 뭐 가장 먼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잡아주는 건데 보통 뭐 make 메뉴 컨피그라든지 g 컨피그, x 컨피그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커널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해 주실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뭐 모든 엔지니어들이 첫 번째 시도하는 게 사용하지 않는 피처들을 줄여주는 건데 이게 부팅 시간 줄이는 데에서도 역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디바이스 드라이버들 같은 거라든지 네트워크 부분들을 많이 줄여주시면은 부팅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네이블 시켜놓으면은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는지 없는지 커널에서는 검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이제 초기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스트럭처, 내부 커널에서 사용하는 스트럭처들을 잡아주는데 많은 이제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예고요. 뭐 커널 컨피그레이션을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줄여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눅스를 이제 좀 개발해 보신 분들의 경험이고 또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많이 리눅스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하게 되겠는데요. 우선 그 부분을 많이 줄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같은 경우 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부팅 시간을 눈에 띄게 이제 줄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커널이라는 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팅 중에 이게 제대로 부팅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커널 초기화에 관련된 출력문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콘솔이라는 게 그게 빠른 디바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또 디바이스 드라이 그러니까 콘솔을 통해 가지고 프린트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커널 부팅 중간에는 프린트를 안 하게 하다가 부팅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커널이 프린트림을 찍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보검입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 입장에서 이제 실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하거나 이렇게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보검입스, 이제 CPU 속도 같은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제 CPU를 이제 루프를 돌려가지고 그 시스템 클락 스피드를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또 수백 미리세컨드가 이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미리 측정을 해놓고 그 측정된 값을 미리 세팅을 함으로써 계산 없이 바로 보검입스 값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네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커널이라는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는 커널 내부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초기화하는 코드도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분리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듈 형태로 분리해 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부팅 시간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콘솔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가 꼭 부팅 시간에 필요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뭐 사실 꼭 부팅 시간에 초기화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이거는 그 모듈 형태로 빼어주고 그래서 부팅 시간에는 빼주고 나중에 이제 시스템이 동작하다가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이거를 이제 인서트 모듈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모듈을 이네이블 시켜줌으로써 부팅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가능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초기화를 뒤로 밀어주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게 이제 네 번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걸 먼저 한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메모리 스틱 같은 경우를 부팅하면서 바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팅 시간에는 USB 관련된 거를 이제 디세이블 해놨다가 나중에 USB 스틱을 사용할 때 그 기능을 이네이블 해줌으로써 부팅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이미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고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부팅 시간을 줄이는 팁으로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커널 초기화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그 제어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유저 스페이스 이런 루트 파일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파일 시스템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이제 한 가지 이제 관심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제 두 번째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시스템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텐데 또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주로 이제 저장 장치로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플래시 입장에서는 이제 뭐 JFS2라든지 야프2, 그 다음에 뭐 크램FS,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또 다양하게 또 이제 파일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각각의 이제 파일 시스템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데모에서 이제 크램FS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이제 부팅 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운트하고 해가 초기화할 때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 단점은 이게 이제 리드 온이라는 거죠. 이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못하면 이제 이게 실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서도 뭐 대부분의 이제 초기화할 때는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빠르게 루트 파일 시스템을 이제 크램FS로 사용하시고 저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대용량 이제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실 때는 이제 두 번째 파일 시스템으로서 이제 JFS2라든지 야프2 아니면 최신의 다른 이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이제 실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파일 시스템의 종류를 선택하고 나서는 이제 파일 시스템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서 이제 또 이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루트 파일 시스템이 처음에 마운트되면 첫 번째로 동작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init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거는 뭐 거의 뭐 이제 표준처럼 굳어졌는데 init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실행을 합니다. 굉장히 뭐 데스크탑 리눅스를 보시면은 뭐
수십 개 내지는 뭐 수백 개가 이제 뭐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가능하면 이 스크립트를 이제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etc 디렉토리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스크립트가 동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스크립트 파일 자체는 그 실행 속도 자체가 또 늦고 또 멀티태스킹이 지금 안 되게 지금 그 리눅스 같은 경우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팅 시간을 꽤 많이 잡아먹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스크립트 내용을 줄이고요.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도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C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니 프로그램 내부에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리눅스 시스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쉐어드 라이브러리 형태를 사용한다는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공통으로 사용될 어떤 기능들을 한 번만 이제 그 메모리에 적재함으로써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한 가지 이제 부팅 시간에서는 이제 단점이 되는 게 이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메모리에 로딩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걸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쉐어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플리케이션에 그 라이브러리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스태틱 링킹을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쉐어드 라이브러리가 이제 적재될 메모리의 위치를 미리 계산하고 있는 프리링크를 사용하시면은 좀 더 빠른 부팅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알아봤고요. 그 간단히 지금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그 팁에 대해서 윈드리버 리눅스 제품에 한번 간단하게 적용을 해봐가지고 그 어느 정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어떤 개발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호스트 PC, 이제 개발 PC가 되겠죠. 이거는 레드햇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윈드리버 리눅스 제품 같은 경우는 커널은 2.6.2를 사용하고 있고요. 컴파일러는 4.1.2를 사용하고 있고 쉐어드 라이브러리는 이제 gdbc 같은 경우 2.5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 선택적으로 UCDBC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데모에서는 이제 gdbc를 사용했습니다. 하드웨어 사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뭐 CPU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ARM926 EJS를 사용을 해봤고요. 클락 스피드는 200MHz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RAM과 플래시 사양은 뭐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윈드리버 리눅스 같은 경우는요, 그 워크벤치라는 어떤 그 개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커맨드 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시고 똑같은 기능이 이제 좀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 워크벤치라는 이제 통합 개발 환경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눅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뭐 많이 변경하실 건 없고요. 단순하게 이제 클릭 몇 번 하고 해가지고 윈드리버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되는데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커널하고 파일 시스템을 포함한 것을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 다양한 옵션을 이제 줄 수 있게 GUI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앞에 설명드린 어떤 그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팁들을 쉽게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그 리눅스 플랫폼 프로젝트가 이제 생성이 완료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커널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메뉴 컨피그와 같은 거긴 한데 이제 GUI 환경에서 일관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을 이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빼왔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저와 똑같이 이제 설정을 맞춰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 기능 중에서도 뭐 본인들은 꼭 필요하신 기능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뭐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예로 그냥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능들을 많이 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압축 푸는 시간하고 램으로 카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그 XIP 기능인데요. 이 XIP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커널 컨피그레이션에서 이 각각의 세 가지씩의 그 기능을 이네이블 시켜주시면은 이제 쉽게 XIP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클릭 한 번으로 이제 빌드 타겟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커널이 쉽게 컴파일이 돼가지고 최종 결과물이 생성이 되고요. 파일 시스템도 그 안에서 같이 컴파일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램 FS 파일 시스템에 XIP 기능을 이네이블 해가지고 저는 컴파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사용한 부트로더는 U부트가 되겠고요. U부트에서 그 기본적인 네트워크 설정하는 뭐 예를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된 커널 이미지를 부트로더 쪽으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프레시의 적당한 위치에 적재함으로써 이제 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루트 파일 시스템도 똑같이 커널하고 마찬가지로 부트로더 쪽으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프레시에 이제 저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팁 중에 이제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제 재밌는 팁이 이제 그 보고밉스 미리 계산한 값 세팅해 놓는 거랑 그 다음에 부팅할 때 출력하는 이미지 막는 건데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LPJ가 이제 그 보고밉스 값 미리 세팅하는 기능이고요. quiet라는 게 이제 부팅할 때 커널 메시지를 뿌리지 않음으로써 이제 부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팁인데요. 사용해 보시면 뭐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팅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실제적으로 그 부팅하는 거를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여드릴 동영상은 우선 이제 부팅 시간 줄이는 팁들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 상태에서 컴파일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30초가량 걸리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초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커널이 압축이 풀리고 그 다음에 각종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 초기화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서 각종 스크립트들이 동작하면서 많은 이제 부팅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몇십 초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도 부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한 30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제 거의 이제 부팅이 끝났고요. 그 다음 지금 이제 부팅 시간이 부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적용한 예는 좀 더 빨리 이제 부팅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동영상은요. 이제 오늘 소개드린 그 부팅 시간을 줄이기 위한 팁들을 적용한 거고요. 이건 한 1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예, 금방 지나가니까 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출력문 없이 빠르게 부팅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두 가지 동영상으로서 이제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부팅 속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이제 부트로더 쪽을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부트로더도 특히 U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다양한 기능이 들어감으로써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생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인베디드 시스템이 굉장히 그 다양해지면서 그 최종적으로 그 시스템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고민하고 이제 여러 가지 팁을 적용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뭐 오늘은 제가 이제 ARM926의 200MHz 정도의 타겟을 사용했는데요. 뭐 필요에 따라서 CPU 클락을 높은 클락의 CPU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인 메모리 쪽의 스피드라든지 그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들 간의 인터페이스 속도 같은 거를 좀 더 빨리 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함으로써 이제 부팅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예만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오늘 제가 사용한 보드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오래된 보드래 가지고 플래시 메모리가 싱글 워드 단위로밖에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속도가 느린데 위에 있는 그 긴 막대가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사용한 타겟 시스템의 이제 플래시의 속도인데요. 요즘에 뭐 대부분의 이제 플래시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싱크로너스 버스트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빨리 플래시에 있는 내용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부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일예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의 각각의 칩에 대해서도 부팅 시간의 연관관계를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 리눅스에서 이제 부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개발하시는 분들이 뭐 이미 알고 계신 내용도 많으실 거고 뭐 오늘 신기하게 처음으로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고 또 혹시 하시다가 저희 윈드리버의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아래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